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소행성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소행성 가족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Asteroid Family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3명도 안 됩니다. 굉장히 생소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우리 태양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소행성 가족, 소행성 종족이라고 또 불리는 이 소행성 가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태양계를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연구 분야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태양계 가족 사진이라고 해서 영어로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사진입니다. 태양이 사진을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수성부터 천왕성까지 이렇게 8개의 행성이, 해왕성까지 8개의 행성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우측 하단에 약간 그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고이고 있는 명왕성이 있습니다. 명왕성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오늘은 다루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태양계 가족 사진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단란한 오순도순 모여있는 그러한 멋진 행성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소행성 가족 사진이라고 구글이나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하게 되면 약간은 그런 무시무시한 사진이 검색되게 됩니다. 에스트로이드 패밀리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바로 이 모습인데요. 이것은 소행성 가족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JPL 나사에서 그린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났던 것을 상상할 수가 있고요. 그 충돌로 인해서 커다란 소행성이 여러 개의 작거나 큰 크기의 소행성들로 나눠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행성 가족, 에스트로이드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커다란 하나의 모체였으나 아주 급격한 그런 충돌에 의해서 소행성이 완파되었을 때 남은 그런 여러 잔해물들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행성 가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궤도 요소, 즉 궤도 20율과 궤도 경사각이라는 그런 궤도 평면상에서 모든 소행성들을 이제 뿌려보면은 왼쪽 사진과 같이 어떤 특정한 경향성 없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 소행성들의 그 개별 천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성격을 가진 고유 궤도 요소라는 평면에 뿌려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몇몇 특정 구역에서 그러한 천체들이, 소행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소행성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하나의 그런 모체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때의 고유한 그런 궤도 성격들을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행성 가족들은 지금까지 수십 개 정도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그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 소행성들을 바로 이러한 궤도 평면에 다시 한번 플롯을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X축은 이제 궤도 장반경, 즉 태양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Y축은 궤도 경사각, 얼마나 그 궤도가 태양과 지구 황도면으로부터 얼마큼 경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소행성 가족들은 한 수십 개 정도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특정 위치에 소행성 가족뿐만 아니라 소행성들이 위치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는 마리아 소행성 가족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소행성 가족이라는 용어는 사실 1918년, 지금부터 거의 102년 전에 최초로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일본 도쿄대학의 히라야마라고 하는 교수가 소행성 가족, 그때까지 발견된 소행성들을 특정 궤도 평면상에 플롯을 해봤을 때 모여있는 그런 그룹을 발견을 해서 아래와 같은 코로니스 이오에스, 테미스 마리아 플로라와 같은 5개의 그런 소행성 종족을 최초로 발견을 했고, 그것을 히라야마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행성 종족은 과거에 하나의 모체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물리적 특성이 비슷하고, 또한 하나의 시점으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에 궤도역학적 특성이 비슷해서 태양계 소천체 그리고 태양계 소행성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연 실험실로 불리우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그런 마리아 소행성 같은 경우는, 소행성 가족 같은 경우는 바로 맨벨터의 소행성대의 가장 중심부인 한 2.5 AU, 태양으로부터 2.5 AU, 태양으로부터 화성이 한 1.5 AU 정도 떨어져 있고요. 목성이 한 5.2 AU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를 많은 소행성대 소행성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중심부인 2.5 AU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이 가운데 2.5 AU 지역쯤에 그 목성과의 궤도 공명이 일어나는 3대1 커커우드 갭이라는 곳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보시면 가운데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마리아 소행성 가족의 왼편에 보면 하얀 띠같이 되어 있는 영역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 목성과의 궤도 공명으로 인해서 소행성들이 이 위치에 존재하기 매우 어려운, 궤도역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지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마리아 소행성 종족 가족 멤버들이 바로 이러한 궤도 공명 지역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 소행성들은 바로 지구 근처로 오는 근지구 소행성으로 유입되는 그런 과정이 설명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행성 가족들은 나이에 따라서, 그게 언제 생성되었는지, 언제 완파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바로 궤도 평면상에서 V 형태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효과 때문인데요. 소행성 가족의 그런 궤도 평면상의 모습이 V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얄코프스키 이펙트라고 하는 태양빛에 의한 비중력적인 현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소행성은 바로 공전 방향과 자전 방향이 일치한 지구와 같은 그런 정방향 자전을 하는 소행성입니다. 이 소행성은 우리가 지구에서도 태양 남중 고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 12시지만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각이 2시인 것처럼 태양빛을 받아서 잠시 동안에 태양빛을 머금고 있다가 재방출하는 그런 시간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왼쪽에 있는 소행성의 자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태양빛을 재방출하는, 태양열을 재방출하는 그 방향이 해당 소행성의 공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재방출되게 되면 이 소행성은 이러한 태양열에 의한 효과가 단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미비하겠지만 수천 년, 수만 년 쌓이게 되면 이 얄코프스키 이펙트에 의해서 공전 궤도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B의 경우인 태양 소행성의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이 반대인 역방향, 금성과 같은 거죠. 역방향 자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태양빛의 재방출이
공정 속도를 방해하는 역추진의 효과를 일으키게 되어서 공전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누적되게 되면 공전 궤도를 태양 쪽으로 가까워지게 하는,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크기가 작은 소행성들일수록 공전 궤도가 태양 쪽으로 가거나 혹은 태양과 멀어지게 되는 이러한 V 형태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큰, 바로 보시는 그림에서 Y축은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크기가 큰 소행성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야알콥스키 이펙트가 굉장히 미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소행성일수록 공전 궤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마리아 소행성 관측을 통해서 그 소행성의 자전축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소행성의 자전축 방향대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과 그림과 동일하게 V 형태의 모습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그림과는 달리 약간 비대칭적인 V 형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2.5 AU 부근의 목성과의 궤도 공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목성을 만나기 때문에 중력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어서 바로 2.5 AU 근방에 위치한 마리아 소행성 종족들은 근지구 소행성 쪽으로, 지구 근처 공간 쪽으로 유입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과 관측을 통해서 마리아 소행성 그리고 우리 소행성대 소행성들이 어떻게 근지구 소행성 공간으로 유입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